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희붕입니다. 지난 1월 용인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용인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용인 특례시의 초대 시장을 선출하는 의미 있는 선거가 됐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용인시장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 용인시 처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에서 중계합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인시장 선거에는 모두 2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자리 배정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미리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특례시 시장 후보 백군기입니다. 자, 오늘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 3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끝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토론회는 각 질문별로 답변 시간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각 토론별로 미리 제가 고지해드리는 시간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무대 앞에 지금 타이머 보이시죠? 이 타이머를 잘 확인하시고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나면은 타이머가 꺼지고 동시에 마이크도 꺼집니다. 자, 또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당연하죠. 상대 후보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용인 특례시장 후보 이상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만족하셨습니까? 지난 4년의 우리 용인 행정,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께서는 지난 4년 용인 발전을 정말 원했고 용인의 도약도 원했고 용인의 격이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매우 못 미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용인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인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려면 시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당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을 하셨던 시장님이 이번에 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거신 슬로건은 다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시민들은 지난 4년 잃어버린 4년이었는데 다시라면 잃어버린 8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4년 일을 잘 하셨다면 얼마든지 다시가 통할 텐데 이제는 다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용인시청 앞에 우리 용인시청 청사에 대해서 처음 지어졌을 때 호화청산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인시청 청사 앞에 역삼지구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난 4년과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용인 청사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달라져야 하는데 시장이 행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살아가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시장 후보 백군기입니다. 지난 4년간 경험으로 정말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 자족도시, 스마트한 교통도시, 여러분들이 많은 변화를 느끼시고 직접 보셨습니다. 단개발 도시의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백군기는 녹색 공간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몰되어지는 공원 13개를 최종으로 저희들이 사는 곳으로 해서 실제 6,300억 원을 어떻게 그것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요. 지금 차근차근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제 자족도시 역시 SK 하이닉스 정말 누가 했습니까? 또 플래톤 시티 누가 구상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용인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재정의 자립을 이루는 최초의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 어떻습니까? GTX 용인역까지 서울에서 15분이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와서 백암, 원삼 모든 각 지역에 4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망을 형성해서 정말 서울에서 각 구역까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경강선 연장, 동백신봉선, 그다음에 경전철 기흥 흥덕역 연장, 지하철 3호선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인도건선이 지금 공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4년 청렴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아마 초보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별로 각 1분 30초씩입니다. 이후에 보충 질문은 30초, 그리고 보충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반열에 오른 용인시는 올해 초에 행정명칭을 특례시로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시도 수준의 재정과 예산, 행정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갈 길이 멀다 보니 사실상 용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자, 두 후보께서는 앞으로 용인시가 특례시로서 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용인시 그동안 정말 1996년대에 20만이었죠. 그게 지금 110만으로 5배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품이 안 맞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품에 맞는 그런 옷을 갖출 수 있었는데 아직도 이 호주머니에 들어갈 물건들이 지금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제 복지 부분에 있어서 대도시로 승격이 됨으로써 공제되는 액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약 10,000여 명이 더 추가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시장이 도세 계획을 짜는데도 아무래도 조금 더 융통성과 재량권이 많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직 이제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갖춰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김동연 후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얼마든지 우리 특례시가 갖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가 또 19대 국회의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진한 법안들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대한민국 인구 기준으로 10번째로 큰 도시 용인시가 특례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례시 승격 과정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데도 이 특례시의 충분한 행정 재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던 지난 시의 행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거듭나려면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재정 권한을 보다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와 특별한 지금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이 된다면 특례시 권한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있는 그 회계 규정에 저는 특례시 규정을 좀 만들어서 특례시의 어떤 광역시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내국세의 19.24% 수준의 지방 교부세율의 그 비율을 1%포인트나 2%포인트를 올려서 우리 특례시의 재정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아직 특례시가 갈 길은 매우 멉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권유한 특례시의 각종 권한을 지금 10%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으로 선출된다면 4개 특례시장 힘을 모아서 그걸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자, 이어서 백군기 후보가 이상일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이상일 후보님이 잘 아시는데 하여튼 뭐 특례시를 출범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삭발을 하는 사람도 있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시민 모두가 거기 가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참 했는데요. 이때 우리 다른 데는 다 참여를 했는데 우리 이상일 후보님이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하는 걸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하는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의힘의 네, 잠시만요. 예, 시작하시죠. 네. 저는 국민의힘의 위원장으로서 지금 지난 행정이 특례시를 승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하라고 많은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권한 확보는 제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것은 저의 몫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례시 권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이 구성과 운영 권한 더 확보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문제나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거를 촉진을 또 해야 되고요. 도지사 등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는데 특례시의 특별한 권한 강화가 더 필요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재정 권한도 필요합니다. 행정과 재정 권한의 확보 이거를 하면서 그렇다면 관련 우리 이 공무원들이 또 기능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서 다른 특례시 시장들과 개인적으로 또 이 기관별로 협력을 하겠지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용인시청에 특례시의 행정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이 특례시 승격 과정에서 백군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용인 관련 신문들을 쭉 찾아보면 제가 이미 지적했던 특례시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 매우 아쉽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백군기 시장님이 그 권한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본인이 강조하셨던 권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담당한 것은 우리가 이제 4개 특례시장이 사실은 전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당론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이것을 꼭 통과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단히 참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때 이제 특례시장별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저희들이 담당한 것이 보건복지예요. 근데 보건복지 분야에 그 소위 말한 재산의 공개 기준 이것을 대도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도시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 정말 이걸 위해서 엄청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아마 우리 용인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모두 다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어려우신 분들 만여 명들이 충분하게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본다 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법안의 문제는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나름대로 그 법안이 반드시 상임위에 통과되게 하고 또 법안수에 통과되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했다. 그걸 위해서 국회에 아마 한 10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네, 각 후보들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처인과 기흥, 수지구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 시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한편으로는 교통 문제와 인구 유입에 따른 기반 시설이 얼마나 뒷받침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지역별로 안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 방안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우리 두 후보께서 해결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용인 인구가 이제 급속히 늘어나서 교통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용인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체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처인구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군기 후보님께서 스마트한 교통도시 만들었다고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 정말 스마트한 교통도시 맞습니까? 용인의 교통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4년간 얼마나 과연 좋아졌습니까? 백군기 후보님 약속하셨던 경강선 연장 처인구 시민들이 바라는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거 물거품으로 일단 됐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야당이 됐습니다. 여당 시절에 그 좋은 여건에서 하시지 못했던 거 야당 돼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강선을 광주에서 우리 용인 처인구를 관통하는 남사까지 잇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거 여당 후보인 이상일이 시장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뭘 했습니까? 그거 이상일이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공약했다 이루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입니다. 이상일 선출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 정말 중요하죠. 우선 처인구는 개발 여지가 아직도 많은 곳입니다. 저희 시정 4년간 최대 성과인 SK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써 아마도 처인구의 지도가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맞는 교통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추적은 저희들이 모현 IC와 원삼 IC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때 선거법에 위반되면서까지 그걸 했는데 결코 그건 만들어냈습니다. 처인구가 이제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경제 자족 도시를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강선 연장 또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신설 이거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흥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그 수혜가 우리 용인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지구는 정말 아주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래서 회색 정말 아파트들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5개의 공원과 그다음에 4개의 큰 하천이 있어요. 탄천으로 흐르는. 그래서 그것을 잘 연관해서 수지구 전체를 어떻게 하면 녹색 공간, 수지구에 공원을 만들 것이냐, 구 자체를 공원을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백군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백군기 후보께서 공약서에 백군기는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약서는 백군기는 다시 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등이 4년 전에 있는데 아직도 못 하셨는데 어떻게 또 다시 하신다는지. 백군기 후보님의 다시는 못했던 공약을 재탕하는 다시 같은데 그게 정말 될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자,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네. 백군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이제 우리 경강선의 연장 문제, 이 철도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일 후보님께서 처음 해보시니까 그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으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타도 있어야 되고 타당 선검도 해야 되고 비식값도 나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만 하는데도 건 한 2년이 걸려요. 그래서 철도가 제가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되는 데까지는 그런 시작으로부터 15년 내지 20년이 걸려야 철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도로의 경우도 조금 장단의 차이는 있지만 10년 정도 걸려야 도로가 하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시장 때, 하나 시장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시장 때부터 잘 디딤돌을 놔야 이것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대에 그것을 안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경강선의 문제는 사실은 처음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제 에버랜드하고 삼덕하고 연결하는 정도 했는데 경강선 왜냐? 처인구에 전철이 없잖아요. 그 전철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처인구 전체를 통과하는 경강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다만 그것이 추가 검토 사항으로 들어갔던 것만 해도 상당히 이득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백군기 후보가 이상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약서에 보면 우리 플랫폼 시티 조달 방식이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장론과 같이 이건 민간 개발을 하자는 것인지 뭔지 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관, 그다음에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 공약서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확인하고 여러분,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 그 선관위에 제출된 5대 네, 지금 질문 시간 끝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공약서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지금 프린트된 공약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 공약서에 민간 자본 유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용인시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이 온전히 용인시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백군기 후보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신 그리고 사실 좀 무리하게 추진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쪼개기 투기에 대해서 고발까지 돼 있는데 그 고발된 사람들하고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소통하고 있어서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플랫폼 시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물에 대해서 저는 개발을 순조롭게 추진하되 그 구성에 대해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개념이 들어와서 원래 플랫폼 시티에 처음 했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백군기 후보께서는 본인의 이게 독창적인 작품인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전임 시장이 컨셉을 만들어서 제시했던 걸 지금 변형하신 거 아닙니까? 온삼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어떤 작품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전엔 이미 남경필 경기지사와 정찬민 시장 때부터 추진해와서 그걸 닦았던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답변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공통 질문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 예술, 관광 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용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문화와 관광, 예술 사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화는 시설 사업과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용인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가 있는지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용인시의 역사와 볼거리를 알리고 이것을 관광으로 연계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용인시만의 문화 콘텐츠 개발이나 관광을 포함한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용인에는 많은 숨은 역사 문화가 있습니다. 정몽주 선생의 묘가 있으시고요. 또 조광조 선생님의 묘가 있습니다. 초인성과 서리백자가 지금 우리 용인에 있습니다. 좋은 역사 문화 자원들이 엄청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에버랜드 민속촌 누구나 다 아는 관광지잖아요. 또 훌륭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호암미술관, 또 백남준 아트, 또 많은 사설 갤러리들이 우리 용인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촌 테마파크, 청년 김대원길 이런 것들이 우리 용인의 관광 자원들을 충분히 그것을 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도 관광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뭐 저한테 이제 민선 8기 시장을 주신다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더 개발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것을 자원을 관광으로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연장이 사실은 지금 본 아트홀 하나인데 그게 1200석이에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2000석 규모의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용인이 자연과 역사 다 좋고 그다음에 관광 자원도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단절이 돼 있습니다. 에버랜드 가서 그걸로 끝나고 민속촌 가서 끝나고 처인성의 교육관 남사에 있지만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이 정말 특별한 역사를 가진 이곳에 그렇게 빈약하게 교육관이 세워져 있을까? 그 뒤에 소위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그 어떤 그 시의 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관광 자원으로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용인을 정말 즐겨 찾고 싶은 곳으로, 그리고 용인 시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 여러 가지 유산을 활용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대로 보강하고 또 시설 확충을 해서 용인이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제가 용인신문에 문화도시 지정을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시는 그때 듣지도 않고 있다가 지난해 그걸 도전을 했다가 소위 실패를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이상일의 용인은 저는 뭐 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도시를 제대로 추진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 답변 들어봤고요. 이번엔 백군기 후보가 이상일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하여튼 뭐 문화도시가 되지 않은 거 정말 우리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금년도에 다시 이제 문화도시가 되도록 건의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후보님 문화도시 제정에 뭐 특별한 지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문화도시를 그냥 이렇게 시 차원에서 이 뭔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과 차별화도 되지 않고 저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 문제는 정말 문화를 잘 아시는 시민들, 전문가들, 이 TF팀을 만들고 지혜를 모아서 한 번의 도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해 안 돼서 다시 도전하시는 거 뭐 우리 이제 후보님께서 또 시장이 되시면 저도 그거 도전하시는 거는 뭐 적극 찬성인데요. 제가 한다면 좀 더 창조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 문화행정과 관련된 분들의 어떤 이 탁상에서 설계된 이런 계획들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용인의 이 문화와 관련된
많은 자연과 역사, 이 지금 우리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어떤 문화시설에 대한 이 종합적인 검토와 확충을 통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일 후보가 백군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군기 후보님께서 이제 문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번에는 이제 문화예술의 전당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우리 후보님 공약을 보면 용인의 시립교향악단, 국악단, 시립미술관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그거는 내세우기가 쑥스러우신지 몰랐는데 또 문화예술의 전당 하시겠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하여튼 우리 용인의 그 박물관 또 미술관 어찌 보면 참 부끄럽죠. 그게 동백 개발할 때 이제 기부 사업으로 됐는데요. 갈 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장 문화의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본 아트홀이 1200석인데 1200석 가지고는 어떤 기획 작품, 대작품을 못 해요. 그게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꼭 가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1800 내지 2000석의 공연장을 만들어서 우리 용인도 그야말로 대작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홀을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립 오케스트라, 사실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면 약 정말 재정이 건 아마 8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상주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업체를 지정해서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우리 지금 상주 오케스트라인데요. 거기야 하면은 한 2억 정도 연간 투자를 하면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항상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꼭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공약이야말로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두 후보 간의 주장과 반론 또 재반론을 통해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는 공약을 들은 후에 질문하실 수 있고요.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씩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주어진 시간 3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백군기 후보님께서 플랫폼 시티와 관련해서 민간 자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제 공약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플랫폼 시티, 용인시가 주도하고 개발 이익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 제가 가정에 보내드린 공보물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 말씀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는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우리 용인의 교통부터 확충을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 그걸 제가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백군기 후보께서 경강선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다 만났습니다. 지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됐다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것 중에 된 게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넣으면 국토교통부도 이 일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용인 시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겁니다. 백군기 후보님께서 시장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안성시장까지 다 같이 뭐 사진도 나 있던데 협약서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상일 용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반드시 경강선을 끌어오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하철 3호선 연장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질 못했습니다. 수지 시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하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하겠습니다. 교통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우리 용인이 일단 난개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용인의 선거 후에 오십니다. 반도체에 대한 특별한 육성 의지를 밝히실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방한해서 반도체 관련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용인 대한민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을 용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원삼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가 되고 저는 우리 용인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우선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있는 기흥에서 온삼 하이닉스를 거쳐서 안성 일주까지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사이에 4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도체 밸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일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자, 백군기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강선 연장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 삼동에서 안성까지 가는 거 처음 제안했잖아요. 민선 7기 때.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슈화됐다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성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것이 대통령이 공약하는 것만 다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생각. 이건 난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용인시가 하고 있는 공약들은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고요. 제가 우리 백군기 후보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좋은 여건, 좋은 기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 시민들의 말씀들을 제대로 못 드시나 봐요. 여당 시장으로서 도대체 4년 동안 뭘 했느냐. 아니 선거법 때문에 재판받느라고 호송세월 한 거 아니냐.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우느라고 종합운동장 공원계획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본인만의 독창적 일은 과연 얼마큼 제대로 했느냐. 역삼지구 저대로 방치하는 거 그게 맞는 거냐. 동천동 물류단지 또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천동 시민들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난개발 막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죽전 시민들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데이터 센터 지금 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주변에 학교 우리 어린이들, 학부모님들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게다가 물류단지 또 거기다 짓는다고 하면서 그 행정 처리 다 해놓고 이제 선거를 앞두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과연 믿습니까? 여당 후보로서 기흥 역세권에 중학교 신설하시겠다고 4년 전에 공약을 하셨는데 그거 못 지켜서 기흥 역세권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갔는데 아니 도대체 교육감이 같은 편 아니었습니까? 그 도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정 교육감 설득해서 흥덕에 새말초등학교 설립했습니다. 예, 발언 시간 끝났고요. 자, 백군기 후보 보충 질문 추가로도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예, 뭐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운동장에 대한 부분 언급하셨는데 용인이 이제 처인구가 급속도로 도시화됩니다. 처인구에 평면 공원이 없어요. 또 집 정말 가족과 함께 나와서 정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역삼지구를 지금 하는데 이 단추를 누가 끼웠습니까? 저는 와서 보니까 정말 엉터리 단추가 끼워져 있어요. 매행지에다가 내주고 또 여러 가지 예, 백군기 후보 질문 시간인데 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상일 후보 추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 백군기 시장님이 무능 시장님, 무기력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추를 누가 깼든 전임 시장이 깼어도 4년 동안 방치하는 게 뭡니까? 그 역삼지구 그 모양새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얼마나 용인시청 앞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4년 동안 허송세월 하신 걸 인정하시는 셈밖에 없어요. 누가 깼든 본인 4년 맡았으면 일을 진척시켜서 뭔가 변화를 주셨어야 되는데 주시지 않았다. 종합운동장 공원, 그 시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겁니까? 전임 시장이 거기에 터미널도 넣고 복합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전임시장의 그 업적을 그대로 이어가기가 싫어서인지 느닷없이 공원 계획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이 되면 공원 계획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복합 개발하겠습니다. 터미널 거기다 넣는 문제는 아직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뜻이 어떤 건지 시민들과 지혜를 함께 모아가지고 해결해 나갈 생각이고요. 기흥 역세권 제가 말씀드린 중학교 문제 지금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게 됩니다. 저는 그 교육감에 집요하게 이야기를 해서 기흥 역세권의 중학교 꼭 신설하고요. 모연, 온삼, 양지 다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 고등학교 신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말씀드린 죽전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저는 이게 무슨 흑막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마찬가지로 공약 발표해 주시죠.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용인 특례시는 이전의 용인시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4년간의 시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첫째, 용인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SK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지방세 10%를 매년 시민 기금으로 마련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용인시의 기능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를 만들고 또 남사 신도시 또 남동 원도심 개발을 통해서 안전히 용인의 지도가 처인구의 지도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흥구는 플랫폼 시티를 정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시티는 뭐 앞에서부터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가장 기본되는 문서가 2035입니다. 2035 문서를 내가 작성해서 결제했고 경기도로부터 그것을 승인을 받은 기본 문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플랫폼 시티가 이름을 지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걸 좀 아시고 그 배경을 잘 모르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흥구는 이 플랫폼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신갈 오거리 있잖아요. 그 신갈 오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옛날 서울의 명동의 이름을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처럼 거기가 가장 집가도 비싸고 고급택이 다 있는 곳입니다. 정말 아주 제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을 수지구는 만들어주겠다. 거기에 아주 천혜에 하천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임야가 꽤 있어요. 그런 걸 잘 녹지축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셋째는 이제 삼성역에서 우리 1시간 생활권을 용인시에 전부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 인프라 이걸 잘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용인 시민이 모두가 잘 사는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소외되어 있는 30대 직장인들 아침에 출근 버스를 같이 타봤는데 아유 정말 2,900원이에요. 한 달간 1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까. 그래서 연간 그것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부모님들의 초중고 돌봄, 또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에 대한 20만 원 효도지원금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백군기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이상일 후보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온삼의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뭐 본인의 작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2018년 1월에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정찬민 시장 때였습니다. 같은 달 1월 16일 정찬민 시장의 용인시가 경기도에 최초 투자 동향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 정보가 입수돼서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온삼 지역에 땅 사서 문제까지. 자, 질문 시간 끝났고요. 백군기 후보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느 정도 투자 의향서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투자 의향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물량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물량 확보를 못해요. 실패해요.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게 경기도의 일반 물량을 절반 이상을 가져와야 그게 돼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일반 물량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특별 물량으로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물량 확보를 우리가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19년도에 사실은 최초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산업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반도체 도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년 초에 SK 하이닉스에서 어느 도시가 SK 하이닉스를 유치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유치 공고를 내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대단히 어떤 계획을 할 때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다 지역을 한번 보고 이것이 쓸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치에 관한 건 처음부터 제가 했다 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일 후보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찬민 시장 때 물꼬 트고 백군기 시장님 많은 노력하셔서 우리 온삼에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걸 더 이어가서 발전시켜가지고 정말 훌륭한 세계 최고 인류의 반도체 시설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백군기 시장님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정상 추진. 그동안 정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상 추진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거 아닙니까? 네. 정상 추진이란 말은 이제 우리 초미의 관심사가 사실은 SK 아니에요. 그런데 SK가 그동안에 언론이나 또 루머를 통해서 잘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문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안공되면 우리 용인에 그야말로 우리가 3조 이상을 쓰고 있는데 지금 세수로 감당하는 것이 50%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SK 하이닉스가 전부 가동이 되면 그 세수만큼이 거기서만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시티가 형성이 되면 성남이 우리보다 재정이 더 좋습니다. 이 이유는 판교예요. 플랫폼 시티가 거의 판교와 유사한 그런 어떤 시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플랫폼 시티, SK 하이닉스 이게 되면 우리 용인이 재정 자립이 된다. 아마 거제도가 그 선박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재정 자립할 이후로 아마 우리 시가 미래의 쌀,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명품 도시가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넘칩니다. 그것을 복지나 우리 또 공원을 만드는데 최대한 투자하겠다 하는 약속 말씀 올립니다. 네, 지금까지 두 후보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과 답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자가 자유 주제로 10분 동안 주도하여 상대 후보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가급적 1분 30초 이내에 질문을 2가지 이상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의 답변 시간은 꼭 30초 이상은 보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각 후보자별로 10분 동안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백 후보 시작하시죠. 네. 우선 그 SK 하이닉스 유치 과정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이상일 후보님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캠프에 있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정말 백군기가 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사실 그 물량 확보가 어려움이 참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량 확보가 뭐냐? 사실은 수도권 규제의 문제예요. 수도권 규제를 극복하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제가 사항이에요.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온 거예요. 그 과정에 몇 가지 넘는 고비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들이 그때 우리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의 3개 도시, 그다음에 지방에 또 한 10여 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전 이재명 도지사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하고 단판을 지었어요. 그래서 용인을 경기도의 대표 도시로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기도 전체가 용인의 유치를 위해서 띄워준 거죠.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비가 소위 말한 수도권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 그때 이제 어느 회의 장소에서 다른 도시 유치 경쟁 도시가 수도권 기재가 지금 상당히 흐물흐물해진다 하는 그런 질문을 경제부총리께서 받으시고 수도권 기재는 계속 강화해서 한다, 지킨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만 가장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그런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반도체는 굉장히 예민한 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우리 용인시가 대단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소위 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싸움이 되면 우리가 불리해요. 거기는 합치면 국회의원 수도 많고 또 단체장도 많고 이래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용인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가급적 내부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어떤 그 경쟁 관계, 이런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산업부, 교통부를, 국토부를 잘 설득을 해서 우리 대통령 재가까지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거기에 민간 유치를 이제 말씀을 하셨던데 하여튼 민자 유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선관위에 신고된 5대 공약서에 나와서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그것도. 그래서 5대 공약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한 29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정부에 지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지자체가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들은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삼 IC가 하이패스트 IC로 사실은 굉장히 적은 IC예요. 그것을 정규 IC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게 들어가는 자금을 우리가 전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가 오는데 그 전기에 대한 안성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한 지원을 또 산업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도 이제 하나는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이론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도 민간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명쾌하게 정말 이 대장동 개발처럼 가자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좀 말씀을 제가요? 해주시면. 예. 제가 질문 시간이니까 2개 이상이죠. 예. 그리고 이제 먼저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질문을 하고 답변 시간을 추가로 드리셔도 됩니다. 예, 하세요. 그럼. 네, 우리 백군기 후보님께서 저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오셔가지고 혼동을 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플랫폼 시티는 제가 공약서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용인시 주도로 개발하고 온전하게 개발 이익을 용인시에 투자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자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플랫폼 시티하고 연결시켜서 대장동 게이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대장동 게이트 누구 작품입니까? 이재명 후보 작품 아닙니까? 여당이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민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있는 기흥, SK 하이닉스가 들어설 온삼, 그리고 중부고속도로가 있는 안성의 일주까지 있는 백군기 후보 반도체 주도하셔도 됩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네.
아니요, 제가 말을 마무리하게 30초로 대안이 되니까.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있어요. 그거를 민자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한번 이제 나중에 제 공보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아니, 제대로 하고 오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공보물은 그런데 성관위에 신청한 5대 공약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5대 공약서에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들 때 민간 아니, 그걸 자본으로 한번 확인해 만들겠다는 보세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플랫폼 시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확인해 보면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3호선에 대한 것을 지금 온삼까지 이렇게 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지창을 지금 어디에 하실 겁니까? 기지창 문제는 나중에 저기를 할 거고 이거는 제가 대통령 공약이고 일단은 분명히 기자회견 때부터 여러 차례 말했고 제가 기자회견문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수서에서 3호선을 수지 광교로 연장하는 기존의 추진안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차량기지 확보 문제로 8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게 세월이 흘러서 무산이 됐을 때 그럼 어떡하지? 네, 그때 가서 그 정도 답변, 생각하지 그 정도 않고 답변을 해주세요. 미리 대안 제가 시간이 노선을 없으니까 온삼 양지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양지를 통해서 온산까지 가는 거로 아니, 대안 노선을 끊어주세요, 검토를 끊어주세요. 미리부터 하겠다는 네, 겁니다. 백군기 네. 후보 주도권 시간 토론이기 때문에 백군기 후보께서 계속 주도해 주시죠. 네, 하여튼 뭐 그 기지창에 관한 문제가 타잔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서울시는 기지창이 이제 그게 저녁에 오는 차량을 전부 다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앞치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것을 성남 이하로 내려오는 걸 굉장히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겨우 우리가 수원까지 해서 성남, 수원, 용인의 기지창을 한번 선발하겠다 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게 원삼까지 갔을 때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물론 원삼이란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인구 어느 쪽에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말씀 먼저 제가 하시고. 이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는 거 그걸 추진하고 그게 무산됐을 때 대안 노선을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추진은 알겠어요. 수지 강경입니다. 그런데 지난 알겠어요. 4년 동안 그 기지창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알겠어요. 못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아마 우리 시민들께 들어보시면 대충 다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도체 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그것을 이제 민자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우면산 도로에 대한 민자를 해서 서울시가 힘든 거 아시죠? 거기에 아마 통행료가 앙복하면 5천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자고속도로를 막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아시고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요.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 백군기 후보님의 행정이 무능행정, 소극행정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성, 창발성 발휘가 안 되고 있다. 그냥 안이하게 타성적으로 행정을 해왔었기 때문에 용인이 변화가 없는 거다. 제가 용인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반도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 기틀을 닦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통망 확충이 정말 기묘한데 삼성전자가 있는 기흥에서 하이닉스 원산까지 해서 일주까지 있는 도로망을 뚫고 그다음에 4군데의 반도체 밸리, 반도체 관련 기업이 들어오게 한다면 그 민자고속도로 투자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네, 나중에 자본 회수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죽전의 데이터 센터 문제는 아마 이상일 후보님하고 저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3자가 앉아서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하자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우리 이상일 후보님도 계속 그 부분을 거론하시는데 그때 합의서는 그럼 무효입니까? 자, 지금은 답변은 못 하십니다. 계속 말씀해 주셔야 행정행위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시장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인하는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그 되죠. 합의서가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 합의서대로 우리가 시장들이 되면 준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백군기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자, 두 후보님들이 이제 주도권 토론을 할 때 방금처럼 이제 30초가 남은 상황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30초를 남겨놓고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도
이상일 후보의 답변 시간 좀 충분히 보장을 해주셨는데 이상일 후보도 백공기 후보의 답변 시간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간 이상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온삼 반도체 관련해서 온삼 시민들은요, 반도체 지난 3년 동안 좀 지쳤어요. 매우 속도가 더뎌서.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우리 백군기 후보님께서 정상 추진 현수막을 내걸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그 온삼에 계신 우리 용인 시민들은 그 사이에 좀 도로망이라도 확충되기를 원했는데 전혀 도로망 확충이 안 됐다. 이거는 제가 질문이 아닙니다.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례시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 복지 분야 예를 쓰셨다고 했고, 그 복지 분야 혜택 받는 분들이 10,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긴급 주거 지원 올 한도액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도시가 되면 재산에 대한 공제 액수가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교통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임대료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한도금을 대도시는 공제하는 액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액수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액수는 내가 아직 기억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공제 액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긴급 주거 지원 올 한도액은 29만 원에서 36만 원 늘어났습니다. 행정을 하셨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군기 후보님 공약 중에 그 상당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신 게 소위 말해서 우리 용인을 빙 둘르는 순환철도입니다. 순환철도. 그것도 공보물에 잘못돼 있어요. 죽전에서 포곡 모연으로 돼 있습니다. 죽전에서 모연 포곡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림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이 순환철도를 쭉 그리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나 철도의 기본은 십자형입니다. 남북 동서를 뚫고 나서 순환철도를 잇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시 용인 관내를 지나가는 도시철도인데 이거는 순전히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었을 때 과연 저는 예타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 경전철처럼 우리 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은 경강선 먼저 연장하고 그다음에 동서간의 교통망 더 확충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순환철도 해도 되는데, 제가 지하철 3호선도 대한 노선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 시청까지 지나서 수지에서 시청 지나서 양지 온산까지 있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경강선 연장하겠다. 저는 이거를 십자형으로 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의식을 하셔서 순환을 이야기하셨는지 몰라도 순환철도는 제가 보기에 좀 뜬금이 없고 우리 용인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공약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하여튼 순환철도의 문제는 지금 기존에 남쪽에서 동탄 부발선이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부발선에 온삼을 경과하도록 우리는 건의를 해놨어요. 그것이 통과되면 온삼의 한 꼭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탄역, 거기가 GTX가 쓰잖아요. 그리고 SRT가 쓰고. 그래서 남사 동탄역을 한 꼭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아주 GTX가 오고 교통에 우리 허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꼭지. 이렇게 하면 모연 포곡 한 꼭지 하면 4꼭지가 나와요. 그것을 잘 연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남북에 지금 서쪽의 남북은 이미 분당선 연장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남쪽 측은 해결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 동으로 가는 그러니까 죽전, 포공, 모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양지, 배감, 원삼. 이것은 축을 형성하면 된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마 그 앞뒤를 다 안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것들이 다 완료된 후에, 그러니까 남쪽 측, 그 다음에 서쪽 측, 그렇게 하면 동쪽 측과 북쪽 측을 연결하는 사업을 해서 순환철도를 만들겠다. 이런 보관이기 때문에 경강선에 앞서서 한다. 이건 아닙니다. 네.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거 4년 임기 내에 절대 안 된다.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하신다면 지금 공약을 왜 내셨는지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동탄 부발도요.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평택에서 부발 가는 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려면 평택에서 원삼, 배감, 부발로 있도록 하는 게 더 타당하지. 화성에서 추진하는 동탄 부발을 느닷없이 후보님께서 가지고 와서 그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걸 언제 반영됩니까? 그러고 나서 그거를 동서로 이은 다음에 순환선을 한다면 백국이 후보님께서 한 4선, 5선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타당하지 않은 공약을 제시한 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에 대한 공약은 대부분 다 15년에서 20년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대에 뭐가 된다 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이상일 후보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안들도 이상일 후보님이 당대에서 하겠다 하는 생각 정말 버려야 됩니다. 행정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것들이 우선 먼저 제기되었던 것들이 완성된 후에 그런 순환철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발선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사할 때 그때 하성시장하고 저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그게 온삼 SK하이닉스가 들어오니까 반드시 어떤 선이든 온삼을 거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재남 전 지사가 다 지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를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획에 반영하겠다, 추진의 희망을 주겠다, 임기 4년 안에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백군기 후보님 말씀은 뭐 하나만한 말씀, 무망한 말씀, 그냥 비전, 그림만 제시한 말씀 같이 느껴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4년 전에 내놓으신 공약 가운데 정말 이행이 안 된 게 많습니다. 본인은 이행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 특히 교육에 또 무관심했다. 제가 문화예술 분야 지적도 했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백군기 시장님 시절 4년은 거의 암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기흥 역세권의 중학교 신설 문제 공약하셨다 못했고 그분들 아우성 시민들 아우성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2018년 공약서에 교육 예산 일반 회계 규모 5%를 확보하겠다. 매년 1,000억 투자하겠다고. 근데 이번에 또 공약서에 그거 냈어요. 그런데 올해 일반 회계의 교육 예산은 3.3%, 850억 정도 됩니다. 그거 미달했고요. 반도체 고등학교, 셰프 고등학교, 골프 고등학교, 드론 고등학교 등 특성화하고 하겠다 했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 중고교를 유치하시겠다. 반도체 고등학교, 골프 고등학교 하나 못 만들었는데 기흥 중학교, 기흥 역세권의 중학교 못 넣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믿음이 안 가고 하갈동의 청년마을 중학교 설립 공약 역시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용인에 대학이 많은데 용인 관내 대학에 치대, 의대, 한의대 그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됐습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와 관련해서 대학 총장을 만나고 교육부를 만나고 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시장님으로서. 그냥 공약 한번 제시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용인 순환철도 비슷하게 그림 제시하고 노력을 안 하신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교육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됐잖아요. 이거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보좌관 두면 되는데 역시 교육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것도 안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을 때 노력을 하시고 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 된 거. 조소득 독거노인 무료 거주 효자 아파트 500세대를 건립을 하겠다고 2018년에 공약하셨는데 한 세대라도 지금 됐습니까? 그 역시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인 청년 희망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답변 시간 3,000호를 공급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채도 효자주택 못 하셨는데 청년을 위한 3,000세대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삼- 답변 못 하십니다. 못하니까 계속 지금 마무리를 답변 시간 해주시죠. 주셔야 되는데. 30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무능 행정이었어요. 저보고 초보 운전이라고 하시는데 무능 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답답해 하시는 거고 용인 바꾸려면 시장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자, 아마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싶다거나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은 맺은 말로 듣겠습니다. 제가 두 후보께 한 분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난 4년의 문제를 말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몸으로 체감하고 계신다. 지난 4년 너무나 답답했다. 기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게 일을 하느냐. 도대체 시장님은 행사장에서만 볼 수 있지. 시민이 소통하자 해도 소통도 잘 안 하고 아니 관련 공무원이 보고한데도 그 보고도 뭐 쉽지 않고 비서실에 놓고 가라고 이런 소리들이 비등하더라고요. 일이 안 된다. 무기력했다. 무능했다. 시장이 좀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난 4년의 우리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 시장이 힘들고 귀찮은 일, 중앙정부 가서 사정하고 하소연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하는 일, 그 시장이 해야 되는데 뭐 행사장에 더 많이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무엇보다 지난 4년의 행정을 맡으셨으면 책임 윤리를 느끼셔야 된다. 본인이 4년 전에 많은 좋은 공약을 내놓고 시민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사실 쉬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열거한 것 중에 하나 교육특별보좌관제 그거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못 하세요. 다른 것들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하지 않으신 시장이 여당으로서 좋은 기회를 놓치신 시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연 야당으로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용인의 산적한 굵직한 과제를 얼마나 중앙정부 협조와 지원을 얻어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기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말 우리 용인 좀 변화를 원치 않으십니까? 용인 바뀌려면 시장부터 바꿔야 됩니다. 무능 무기력 이제 털어버리고요. 새로운 용인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일이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2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후보님께서 이제 처음 이렇게 시정을 하시는데 계획을 세우시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대단히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보좌관 문제 그것도 행안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정책보좌관을 두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했는데 정책보좌관이 그런 부분까지를 총괄적으로 다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공약 실천 우리 시장으로서 처음으로 A등급을 제가 받았어요. 2년 2번 다. 그리고 공약 실천 그것이 아마 90%를 넘었죠. 근데 이제 우리 이상일 후보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그 민원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공약집에 나와 있는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25개를 선발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걸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내가 봅니다. 하여튼 우리 용인시 25년 만에 용인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재선시장 나와야 됩니다. 일관되게 수원이나 성남처럼 재선시장이 나와야 그래야 일관되게 연속성 있게 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SK 반도체 클러스터, 프레텀 시티 정말 우리 용인을 100년 먹거리를 해나가야 될 그런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것을 제가 연속성 있게 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꼭 재선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워크홀릭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개발업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정치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용인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월 1일이죠.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시민이 주인으로서 더 건강한 우리나라를 가꾸어갈 지역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5분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님께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자, 선거일까지 공정한 경쟁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첫 번째 초대 용인 특례시장의 이름을 올릴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용인시 처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